피카소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의 비밀은 그 창의성의 원천을 숨기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예, 숨기고 훔치고 베끼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다는 그 두 창조 거장이 한 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님 모시고 계속해서 믹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더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섞으면 잘 팔릴 수 있는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잘 팔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 팔리고 잘 나가려면 I am 미디어, 그러니까 스스로 미디어가 되라고 하셨는데 네. 그 얘가 작가님 아니신가요? 지금 또 유튜브로도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스스로 미디어가 되셨잖아요. 네, 저는 한 어떤 개인이 팔리는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덕후, 덕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덕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브랜드 덕후로서 브랜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린 건 거죠. 제 개인 미디어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6,000명이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3개월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 모은 구독자 수가 10,000명대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직장도 어떻게 보면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를 한 건데 1년 3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네, 제가 돌이켜보니까 네. 제가 덕후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컨텐츠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 1년 3개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 뭐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죠. 혹은 뭐 그냥 이걸 발판으로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그 목적성이 있었다면 또 힘들었겠죠. 못 버텼겠죠. 네, 나가 떨어졌겠죠. 네. 이 시대에 저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닌가. 하나는 브랜드를 만들거나 또 하나는 브랜드가 되거나. 네. 그래서 직장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되는 게 어떤 일종의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극단적으로 이 회사가 나를 자르더라도 내가 만약에 키워놓은 이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나한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딴짓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딴짓을.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우시고요. 어떤 미래를 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왜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보통 직장을 얘기했잖아요. 저 어디 다녀요. 맞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을 얘기하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직장이 평생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이제는 다들 하게 돼서 뭐 하세요 하면 전 S대기업 다녀요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 해요라고 맞아요. 자신이 하는 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CEO가 정말 특이한 부캐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 정말 유명한 DJ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DJ 디솔이라는 남자죠. DJ 디솔은 빌보드 댄스 차트 39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제 본명은 데이비드 솔로몬, 그리고 본업은 골드만삭스의 CEO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이 어떤 부업, 부캐가 본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클럽에서 DJ를 할 정도면 굉장히 어떤 좀 자유롭고 뭔가 격식을 이제 싫어할 거고 그러잖아요. 150년 전통의 이 골드만삭스를 굉장히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30페이지에 달했던 그 복장 규정을 폐지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규정을 다 폐지를 한다든지 남녀 이 그 고용 비중을 이렇게 동등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여성 그 채용을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기존의 골드만삭스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얻었고 실적도 좋아지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또 당연히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만삭스의 부활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아주 그런 어떤 본캐와 부캐를 잘 섞은 사람. 또 저는 이제 모범생과 날라리를 또 잘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 전략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을 해서 그로 인해서 시너지를 낸 본캐와 부캐의 예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믹스 전략이 단순히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브랜드가 된다면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예시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이 본캐와 부캐가 그 두 개를 어떻게 다 유지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에게 만약에 한 가지 직업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작은 실패를 겪으면 그게 나의 인생에 너무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데 나에겐 또 다른 부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사소한 실패들을 겪어도 다른 부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믹스 전략이 개인의 아이덴티티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다. 이게 균형으로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다. 서로에게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겠다. 네. 그 예시가 이 DJ 뒷솔. 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책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 표절의 제왕이라고 피카소를 칭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피카소는 가장 독창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이 피카소를 표절의 제왕이라고 하셨고 이 시대를 바꾼 천재들이 사실은 이 모방자인 동시에 창조자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피카소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의성의 비밀은 그 창의성의 원천을 숨기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오. 예, 숨기고 훔치고 베끼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다는 그 두 창조 거장이 한 말이거든요. 그 또 한 명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니에 웨스트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네.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비트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을 했어요. 그 카니에 웨스트 친구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비트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놓은 답변이 자신이 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모든 힙합의 비트를 다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보통 왜 문학에서도 소설가들이 필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쫙 그 예전에 거장들의 그런 어떤 작품들을 다 한번 이렇게 똑같이 모방을 해본 상태에서 자신만의 이제 뭔가를 올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 뭐 이런 말을 카니 웨스트가 하더라고요. 네, 정말 모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세계문학 전집의 교훈은 새로 쓸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문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대박. 네. 오케이. 책에서 위대한 연설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희한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던데요. 연설을 해야 되는 시간에 침묵을 한다는 것도 이 뭔가 이질적인 건데 뭔가요? 이 연설해야 하는 시간에 침묵을 한다? 네, 뛰어난 연설가는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뜨거운 연설에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위대한 연설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뜨거움과 차가움 이런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 거죠. 그리고 그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침묵이라는 카드예요. 이 침묵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거든요. 예전에 그 찰스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버락 오바마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침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침묵하지? 그래서 되게 고유해졌죠. 오바마가 침묵 끝에 이제 내놓은 게 말이 아니라 노래였어요.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거든요. 그 장소가 완전히 어떤 추모의 열기로 가득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오바마는 이 침묵의 이 시간을 다음에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예열의 시간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침묵이 그런 면에서 완급 조절을 하는 데 효과적인 카드다. 연설을 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침묵을 잘 활용하셔라. 저희가 정말 오늘 이 캐릭터 얘기도 해주시고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 역사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뭐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옷 잘 입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입어보고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 옷을 잘 입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믹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섞어보시고 많이 실패해보셔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최고의 그런 어떤 믹스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좀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섞기의 천재가 돼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네, 오늘 브랜드보이 안성은 작가님 모시고 믹스 전략에 대해서 저희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K클래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